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2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9월 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기유월 정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의 명식,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6월입니다. 6월. 자, 6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어떻게 병화와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화 또한 병화와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될 것이고, 또 정화는 어저께 병화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얘는 음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 됩니다. 어저께 병화는 잠시 살펴보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도 정화와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단 정화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이지만 병화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음에 비해서 양은 좀 더 강하고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양이기 때문에 병화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이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반드시 태양의 병화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양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병화는 태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과 열기를 가지고 있는 행성이 또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저기 천문학 이렇게 별자리 보시는 분들 보게 되면 당연히 태양보다 더 강렬하고 더 크고 더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태양은 음이 되는 것이고 그 더 뜨거운 것이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학상 지구상에서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 그 시점에서는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눈에 보는 것이 가장 밝고 뜨거운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태양이었기 때문에 병화를 갖다가 우리가 설명을 할 때 태양의 비유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태양이 병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 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수보 양광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도 약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생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연히 정화도 같은 화이기 때문에 음하든 양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도 너무 왕하게 되면 같은 불이기 때문에 치열해지게 되면 불도 폭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화도 왕하게 되면 당연히 그 왕한 정화를 갖다가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통제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관성으로서 하는 것이고 관성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정화 입장에서 정관은 임수가 되는 것이고 정화 입장에서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음수인 개수가 되는 것인데 정화는 왕했을 때 임수로서 정화를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정화 일간이 왕했을 때 임수를 보게 되면 병화와 마찬가지로 수보 양광한다. 즉 예를 들면 정화가 달이다. 예를 들어서 휘영청 보름달이 떠 있을 때 그 밑에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게 되면 그 보름달의 빛을 그러니까 은은한 그 보름달의 빛을 이렇게 보강해주면 반사시켜주면 더욱 아름답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화도 왕하게 되면 임수로 치용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로 볼 수가 있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병화는 자연적인 그런 불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밝고 맑은 그런 개념의 조우의 어떤 개념으로 쓴다라고 하면 정화는 금을 단련하는 데 있어서는 양화인 병화보다는 음화인 정화가 월등하게 공력이 크다. 특히나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뭐가 있어요? 간목도 단단하지만 이 간목을 작벌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경금이죠. 경금을 갖다가 능히 우습게 여기고 경금을 갖다가 단순히 단련해서 경금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보다 10개의 천간 중에서 물론 병화도 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 단단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화가 월등히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을 단련할 때 정화는 반드시 간목을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꼭 경금이 아니더라도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정화가 간목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장작 같은 것이 필요한데 정화가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목다화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목다화식이 된다라고 하면 인성인 목이 목생화에서 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꺼트린다고 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많아서 목다화식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줘서 벽갑 인정해줘야 된다. 벽갑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벽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쪼갤 벽자에다가 간목이죠. 간목을 쪼개서 인정, 정화의 불꽃을 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벽갑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를 생각할 때는 일단 음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물상에 비유할 때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개념이고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 보기 때문에 항상 사시사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나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화식이 되는 것이니 이때는 경금으로서 벽갑 인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정화일간도 어떤 분들은 무토를 보게 되면 정화의 불꽃을 무토가 담아주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만 역시 정화라고 하는 것도 토가 많아지게 되면 회기무광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정화 또한 병화 마찬가지로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정화는 사주 볼 때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사주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에 태어난 월령 6월이 되겠습니다. 6월, 이제 6월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6월 다시 복습하게 해보겠습니다. 백로와 추분으로 구분된다라고 했고, 이제 백로도 지나고 추분도 지났습니다. 백로가 되면서 신월에서 6월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 신월과 6월과 그 다음에 술월이죠. 다음 달 술월, 이 신유술 3개월이 3개의 개월이 가을이 되죠. 신월은 초추, 6월은 중추, 술월은 모추라고 해서 다 가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율에서 6월에서 술월 넘어갈 때 기온은 점점 하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에서 해월, 자월, 추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단계. 술월은 그래서 환절기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된다. 서쪽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되고요. 금기라고 하는 것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조금 오싹하고 서늘한 목덜미가 서늘한 거 있죠. 그래서 이 금의 기운을 숙살기 또는 숙살지기라고 해서 이 숙살기가 있어야지만 오곡백과가 있는다 그랬죠. 그래서 서리빨 같다 그랬죠. 서리빨 같은 이 서리빨이 뭐예요? 숙살지기죠. 서리가 서늘하잖아요. 그죠? 서늘할 때 서리가 내리고 더 추워지게 되면 이제 눈보라가 치게 되죠. 서리. 그래서 이제 한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술월로 넘어갈 때 한로가 되는 것인데 한로는 이슬이죠. 이슬. 그래서 차가운 이슬이 내릴 때 이제 술월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백로는 흰 이슬이죠. 아직 얼지 않은 이슬이 내릴 때가 이 6월인 거고 이제 한로가 되면 이제 이슬이 좀 얼어서 서리빨 같은 그러한 조금 오싹한 기운을 드러내는 때가 바로 한로 이후 술에서 이제 입동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뼈가 저릴 정도의 혹한기, 물이 얼고 눈이 내릴 정도의 혹한기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가을이라 아직 얼음이 얼 정도의 그런 계절은 아니지만은 금이 너무너무 왕해서 숙살하는 그런 기운, 옥삭한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신월은 금의 뭐라고 했습니까? 인관지가 되는 것이고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된다. 술월은 금의 쇠지가 된다. 그래서 신유술월이 왕한데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신월과 6월이 가장 강하고 술월부터는 이제 금의 기운이 서서히 쇠락해져 가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술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술월의 일간은 뭐다? 정화가 되겠습니다. 술월은 금이 가장 왕한, 금이 제왕지에 해당되는 그런 계절임에 반해서 자,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든 정화는 화는 6월이면 포태법으로 뭐가 되냐면 사지가 된다. 사지. 병화도 6월에 태어났을 때 어저께 제가 사지라고 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포태법을 음포태, 양포태로 나누어 가지고 양포태 따로, 음포태 따로 쓰는데 물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풍수지리라든가 또는 신살에 응용할 때는 그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겠지만 명리에서 오행의 왕세를 보는 경우에는 음포태는 포태는 불가하다. 음포태는
쓰지 않는다. 불가 이렇게 쓰죠. 그냥 불가. 그래서 그냥 포태법으로 쓰면서 오행, 식관이 아닌 오행의 왕세를 보는 것이 바로 포태법 12운성이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리학에서 포태법은 마치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구구단을 배우죠. 먼저 그 구구단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한 반면에 화는 쇠지가 돼서 약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금이 왕한 계절이죠. 우리가 화 입장에서 금은 재성이 되죠. 재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물론 이제 재물도 될 수가 있죠. 재물. 그 다음에 재물도 될 수가 인기도 해당이 돼요. 인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인기가 있어야지만 노래를 부를 때 많은 관중들이 나한테 올 수 있겠죠. 지금 BTS 방탄소년단이 부산에서 열리는 뭐 엑스포에서 무료 공연을 한다라고 이렇게 뭐 하는데, 물론 이제 저도 방탄소년단 매우 좋아하죠. 그럴 때 이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거죠. 이게 바로 재성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유흥오락도 재성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다 잘 놀아요. 놀기도 좋고 인기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치인인 사람들도 재성이 있었을 때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대통령 같은 어떤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자 할 때는 대체적으로 재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재생관 해줄 때보다 당선에 그것이 있는 것, 당선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제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도 사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요번에 국회의원 나가는데 또는 지방 선출직 나가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사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주가 일단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사주에 재성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당선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근원이면서 그 다음에 인기도 해당이 되죠. 또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가 되냐면 노력도 해당이 돼요. 노력.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것.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성이 많아서 일을 하는 사람하고 재성이 있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관이 많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업무가 나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을 그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 한다라고 하면, 재성이 있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일이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하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근면성실하다 보니 일을 하면서 재밌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또 이 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돈을 재밌게 살면서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쓰임이 있었을 때 재물도 얻게 되고 인기도 얻게 되고, 또 어떤 주변 사람들한테 호의로운 어떤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일간이 너무 약하다거나 일간이 너무 왕해서 군비쟁제가 되거나 제다신약이 되거나 군비쟁제가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재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다신약이 되면 재물을 버는 게 아니라 빚을 많이 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제다신약인 상태에서 관성운이 올 때는 오히려 관제, 구설, 송사 등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그렇겠지만은 어느 정도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중화가 딱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데, 6월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너무 세력이 크고요. 일간이 약하게 돼서 아까 말했던 뭐 제다신약 같은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6월에 정화가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약한보다 일간 정화를 도와줘서 재성하고 균형을 맞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정화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거나, 또는 비경겁제가 있어서 정화를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에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고, 비경겁제는 같은 화를 의미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일간의 특성상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거나 스스로 열을 발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6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비경겁제도 필요하지만 간목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목을 얻게 되면 명리서에 뭐라고 하냐면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가을 겨울에 일간 정화 약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정화는 촛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신앙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화는 간목 하나만 얻는다 하더라도 가추가동이다. 뜻은 뭐냐면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나 혼자 촛불 딱 켜고 있으면 뭐다 그냥 나 사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재성이 많은 것도 필요 없고요. 관성이 많은 것도 필요 없고 나는 오로지 혼자 이렇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인성을 얻게 되면 여기다 대고 이제 더 좋은 것은 지지로 오화라든가 사화 같은 것이 하나를 더 얻어서 정화가 생왕해지게 되면 원령의 가득 차 있는 재물, 재성을 갖다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정관마저 본다라고 하면 이 임수는 정화를 뭘 할 수 있다? 수보, 양곽, 보강하게 되면 명예도 크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6월에 정화가 태어났을 때 인성, 을목보다는 간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인사오 등의 뿌리를 튼튼하게 얻으면 재관을 모두 다 내 소유물로 만들 수 있으니 재성은 나의 재물이 될 것이고 임수는 나의 명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6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간과 원령의 을 살펴본 연예는 반드시 그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격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죠. 일간 정화 뭐가 됐습니까? 음에 해당되는 음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유금은 금이죠. 금 중에서 지지로 신금, 양금이 되는 것이고 지지로 유금은 음금이 되죠. 음에 해당되는 금.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양이죠. 대 음이 되는 것인데, 화라고 하는 것이 금을 극하는 관계, 근데 일간인 정화가 월지에 있는 유금을 극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니 내가 극한다라고 해서 극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극자 육친으로는 재성이 되겠습니다. 재성. 그래서 재성이 되는데 재성은 다시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정제라고 하는 개념과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는 발을 정관이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이 정관이 아니라 정제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상한 게 뜨고. 자, 정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제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자죠. 바른 재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편제는 치우칠 편자를 써죠. 치우칠 재산이라고 하는데, 언제 뭐 육친을 배우시는 분들은 정제가 편제보다 좋다 이렇게 배우지만은, 솔직한 말로 재벌이라든가 일확천금이라든가 큰 돈을 버는 것은 정제보다는 편제격인 사람들이 오히려 화통하고 또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제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재물이죠. 월급과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정제격들은 어떤 투기라든가 투자 같은 거 하는데 굉장히 좀 소심한 반면, 편제격들은 기분 터거든요. 그냥 내가 내키면 한 번씩 확 질르는데, 또 편제격이나 정제격이나 또 약간 아니다 싶을 때는 굉장히 또 뭐라 그럴까, 굉장히 또 좀 염전무처럼 잘 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편제가 나쁘다, 정제가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정제가 됐던 편제가 됐던 나한테 소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정제라 하더라도 재다 신약이 되면 그 정제는 좋은 게 아닙니다. 편제라 하더라도 내가 일간일왕에서 그 편제를 내가 쓸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신왕, 제왕이 돼서 큰 재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금이 그러니까 음화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음대음이 되는 것이니 정제가 아니라 편제가 되죠. 편제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이라고 하는 환경은 금이 왕하고 일간 화는 약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한데 신약 제왕하다 또는 제다 신약한 그런 국세, 제다 신약 제왕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니, 만약에 원국에서도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의 도움이 없고 대운마저도 인비의 조력이 없다, 이거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빚을 잔뜩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인비를 얻는 것이 좋고, 그 중에서 인성은 간목을 뜻하는 거고, 비견은 뭐 지지로 사화라든가 또는 오화 등의 뿌리를 둘 수 있으면 좋고, 인비를 얻어서 일간 정화가 생황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강해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지해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일주죠. 정해일주 일지정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 꼼꼼하고요. 일지해중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이 온후독실도 좀 나름대로 착실하고 좀 이렇게 인정도 있고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개 이렇게 사주를 보면 정해일주인 사람들을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정해일주거든요. 그래서 정해일주는 물상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정화는 달과 같고요. 해수는 천간의 임수와 같죠. 그래서 바다 위에 뜬 달 또는 호수 위에 뜬 달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름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강우수가 있으면 그 보름달의 빛을 보강하죠. 정일주들이 그래서 조금은 낭만적인 사람들도 많고요. 조금은 운치 있는 것,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눈물도 많고,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일주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일간이 약하면 안 된다. 6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한데 정해일주다. 반드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화일간이 좀 많이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을 먼저 볼까요?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유금의 생을 받아서 금생수에서 임수도 세력을 얻게 되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제 해수가 있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니 일간 정화는 약하고 재관이 너무 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성인 간목 또는 비견겁제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무지무지 중요한 중에 연지에서 이렇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인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고요. 그 다음에 정화 입장에서 인목은 정인에 해당이 되죠. 통근도 가능하고요. 인중에 있는 간목 가지고 정화를 생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요거 기토가 이렇게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기토는 임수를 좀 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쉽게 말하면 달이 떠 있고요. 그 밑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좀 맑고 깨끗하면 좋은데 기토가 있으면 약간 흙탕기가 있다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임목 가지고 이 토기는 제거시켜주면 뭐 맑고 깨끗해질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임목이 없었다고 하면 매우 좋지 못한 사주 국세가 되는데, 또 좀 위안스러운 거는 임목을 얻었다라고 하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건 재관이 왕하고 일간이 인의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일간은 좀 약한 것이니 생시에서라도 좀 일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 이렇게 얻는다고 하면 조금 더 일간이 생왕해져서 재관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경자시가 되겠습니다.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6월에 정화가 약하죠. 해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재관이 왕한 상태에서 인목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자수 얻었으면 해자수 다 얻었죠. 임수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정관 편관 논할 거 없이 관살이 너무 재살이 왕하다 이렇게 봐도 큰 게 틀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유해 뿌리를 든 경금마저 투출되어 있으니 이 국세는 이게 이 잇몸만 없었다고 하면 정화 자체가 존립하기가 좀 어려운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죠. 전체 큰 틀에서는 목화가 약하고 금수가 굉장히 세력이 왕합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서 화도 세력을 얻고 목도 세력을 얻어서 조우도 하면서 정화도 생황해져야지만 이 많은 재관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슷한 생시 신해시도 마찬가지죠. 글자만 좀 다릅니다. 자수가 아닌 해수가 있고요. 경금이 아닌 신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수의 뿌리를 든 임수, 이 정관이 너무너무 왕하고요. 그 다음에 본기인 유중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편제격의 재관이 왕한 사주, 재살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정관도 이렇게 3개 이상 되면 마치 그 작용은 뭐와 같다? 칠살평관과 같다. 당연히 인중간목이 용신이 될 것이고, 인중병화는 조후하는 희신이 될 것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목화가 약하기 때문에 이 또한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목화운으로 가야지 좋은 것이고,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요
인목이 해수를 끌어당겨 가지고 인해한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인해한목 되게 되면 물론 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성인 목의 세력을 크게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좀 억제시켜 줄 필요도 없지 않아 있게 된 것인데, 이거 뭐 기토가 없다라고 하면 뭐 나름대로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일간도 약하지 않고 뭐다 그죠. 재관도 약하지 않다. 나름대로 조금 어느 정도 중환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금수운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은 한습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화가 좀 부족하게 돼요. 인중 병화 두 개 가지고 조우를 해야 되는데, 병화 예를 들어서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모를까, 지지에 있는 암장되어 있는 병화 두 개 가지고 이 수대운 때 조우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천간에 두 개 임수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화운 간다 하더라도 능임 뭐 금수가 세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배합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볼 수 있겠고요. 계묘시는 저는 뭐라 그럴까, 이민하고 계묘가 있다고 하면 저는 계묘시는 추천드리지 않는 게 뭐냐면, 이거 묘유충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해묘 반합이 되죠. 해묘 반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해한목과처럼 목이 좀 세력을 얻게 되는데, 이건 뭐가 문제냐면 개수가 투출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뭐 관사론자 이런 걸 떠나서 말씀 비유를 하자면, 정화가 떠 있는데 임수를 보는 것은 달이 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호수가 보강해 준다라고 하면, 이 개수를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정화가 예를 들면 모닥불이나 촛불 같은데 개수를 보게 되면 비 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기토가 있어서 얘를 제하는 그런 공력은 없지 않았지만, 이 기토가 뭐예요?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해수는 나름대로 금수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아무리 기토가 개수를 극한다 하더라도 얘는 뿌리가 없는 기토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수를 극하기가 좀 어렵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수운을 가게 되면 절대 안 되고요. 개수가 그럼 반드시 정화를 극해하게 돼서 좋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조금 조열해질 것 같긴 하더라도 목화운으로 가서 정화를 좀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계묘시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목에 투출되어 있는데, 간목은 인의 뿌리를 뒀죠, 진의 뿌리를 뒀죠. 해에도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을목을 제해서 탁기를 갖다 좀 제거해 주는 그런 점은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요 사주 봤을 때, 인중 병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일간이 정화이긴 하지만 뭐가 부족하냐면, 유월에 임수 저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한습해지죠. 그러면 조후가 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금수운으로 그렇게 되면 사주가 더욱 한습해지게 되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목화운으로 가서 제가 좀 더 따뜻해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는 절대 계묘시 같이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생시 중에 하나, 이거 뭐냐면 사해상충이 되다 보면 해수도 깨지고 사화도 깨지게 되니, 이거는 아마도 이 생시들 중에서 아마 제일 안 좋은 생시가 을사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의 뿌리를 뒀던 정화가 오해 통근하고 병화마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은, 또 사람들이 이제 정화가 병화를 보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간이 약하면 병화를 보는 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일간 자체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겁니다. 인해 생주를 받고 병호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런 거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금수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중에서 그냥 가장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생시는 이 정도 생시, 남자로 태어나도 크게 나쁘지 않고요, 여자로 태어나도 크게 나쁘지 않은 생시가 바로 이 병호시 정도 되고, 정미시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일간은 약한데 임수가 너무 왕합니다. 임수가 해신의 뿌리를 뒀죠. 그럼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무토로서 임수를 조절시켜주는, 파극이 아니라 조절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눈으로 보기에는 상관, 경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뭐 안 좋게는 보는데, 금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토가 임수를 파극해서 관사론잡이 된다기보다는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무토로서 제방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저는 그래도 남녀 모두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화운 갔을 때는 그때는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겠고요. 수운 가게 되면 역시나 상관이 너무 약해져서 임수를 제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어느
목화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땐 좋지 못하고요. 금순으로 가도 이거는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묘시와 마찬가지로 무신시도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